어머니, 효도도 결국 성애고 돈 아닙니까? 어머니, 효도도 결국 성이고 돈 아닙니까? 어머니, 효도도 결국 성이고 돈 아닙니까? 안녕하세요.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신 이 장면은 제 칠순 생일 축하 파티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화려한 레스토랑, 고급스러운 테이블 세팅, 가족 모두의 축하 속에서 갑자기 차갑고 날카로운 한마디가 날아온 것입니다. 어머니, 누님은 참 편하시네요. 이런 중요한 날에 봉사가 다 뭡니까? 그 순간 제 손은 깜빡이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가족을 위해 참아온 것들이 그 한마디 안에서 모두 무너져 내었죠. 그리고 저는 처음으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네가 오늘 낸 돈 몇 푼으로 그 세월의 무게를 함부로 평가하지 말게. 자네가 오늘 낸 돈 몇 푼으로 그 세월의 무게를 함부로 평가하지 말게. 그 한마디 이후 우리 집안은 달라졌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가족 싸움이 아닙니다. 사람의 관계를 돈과 시간의 장사로 계산하는 사람과 그것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한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약 30분 동안 제가 그날 밤에서부터 그 이후까지 모든 것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잠깐이라도 비슷한 일을 겪어보셨다면 반드시 끝까지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도 적혀 있을 것 같습니다. 자네가 오늘 낸 돈 몇 푼으로 그 세월의 무게를 함부로 평가하지 말게. 70대 어머니는 앞에 본 영상을 본 후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아래 댓글에 꼭 남겨주세요. 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종류의 진심 이야기를 계속 듣고 싶으시다면 지금 이 영상 아래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이 좋은 기회입니다. 좋아요 버튼도 한 번만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한 클릭이 이런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게 해주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제 본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이날이 어떤 날이었는지 말씀드려야 합니다. 제 칠순, 70이라는 숫자.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냥 숫자일 수 있지만 저에게는 정말 평생을 돌아보는 날이었습니다. 어린 시절을 돌아보고 결혼을 돌아보고 아이들이 하나씩 자라는 모습을 돌아보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여기까지 살아온 것 자체가 한편의 이야기가 되었을 때 이건 단순한 생일 파티가 아니었습니다. 저에게는 인생의 한 챕터를 닫고 새로운 챕터를 열는 날이었죠. 그날의 준비는 사실 꽤 일찍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둘째 아이와 사위가 직접 장소를 선정했고 장소도 꽤 근사했습니다. 도심 중앙에 있는 고급 레스토랑이었는데 밖에서 바라본 야경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밤의 빛들이 강면 위로 반사되는 그 모습, 정말로 제 평생에서 보내본 가장 근사한 밤이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깔린 테이블 클로스도, 놓인 꽃 장식도, 음식의 종류도 모두 꼼꼼히 준비된 것이었습니다. 둘째 사위가 직접 메뉴까지 선정했다고 했고, 와인도 따로 주문한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사람이 정말 마음을 쓰었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는 그냥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가족 모두가 하나씩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둘째 아이와 사위가 먼저 왔고
작은 아이도 오다가 약간 늦었지만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큰 아이는 오지 못했습니다. 큰 딸아이는 해외 의료 봉사 활동 중이었습니다. 이건 하루의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몇 달째 해외에 있었는 상황이었습니다. 큰 딸아이는 평소에도 남다른 마음을 가진 아이였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남을 돕고 싶다는 마음을 가졌고 의료사고 후에도 그 마음을 잃지 않고 결국 해외 봉사까지 가게 된 아이였죠. 어떤 부모라도 그런 자식을 두면 아무리 자신의 중요한 날이라도 이건 조금이나마 더 이야기가 깊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파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음식도 하나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분위기는 정말 좋았습니다. 가족들의 웃음소리, 와인 잔이 부딪히는 소리, 가벼운 이야기들, 제 평소의 조용한 성격과 달라서 이런 소란스럽고 따뜻한 분위기가 오히려 더 좋았습니다. 아, 이것이다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내가 원하던 것이 이런 것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바로 그때 큰 딸아이로부터 영상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둘째 아이가 먼저 발견하고 작은 태블릿을 테이블 위로 올려놓았습니다. 영상을 재생하면서 큰 딸아이의 얼굴이 화면 위로 나타났습니다. 해외에서 찬바람이 불는 배경, 약간은 피곤해 보이지만 따뜻한 눈빛 큰 딸아이는 먼저 웃으며 어머니 건강하세요라고 했고 그 뒤에 길은 편지를 읽어주었습니다. 제가 어떤 어머니였는지 그리고 지금도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지에 대해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니, 붉어진 정도가 아니라 눈물이 한두 줄 흘러내었습니다. 큰 딸아이는 작은 선물까지 미리 별도로 보낸 것이었고 그것도 정성스럽게 포장된 작은 상자였습니다. 안에는 평소 제가 좋아한다고 했던 작은 물건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아주 작은 것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은 정말 컸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옆에 앉아있던 둘째 사위가 와인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잘못 들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면 내가 감정이 들떠서 잘못 받아들인 것이라고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사위는 아주 분명하게, 아주 깔끔하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 누님은 참 편하시네요. 그 한마디가 공중에 떠 있었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둘째 아이도 작은 아이도 저도 모두가 그 말의 의미를 순간에 파악하면서 눈치를 와다가 왔습니다. 그리고 사위는 계속했습니다. 이런 중요한 날에 봉사가 다 뭡니까? 누구는 시간이 남아 돌아서 이 비싼 호텔 대관료 내고 앉아 있는 줄 아시나 봐요. 그 순간 테이블 위에 서늘한 정적이 깔렸습니다. 음식의 냄새도 와인의 향도 아까의 따뜻한 분위기도 모두 한 번에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금방 닦으며 사위의 얼굴을 봤는데 그 사람의 표정에는 어떤 후회도 어떤 불편함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아주 평범하게 이건 그냥 내가 생각하는 것을 말한 것뿐이다라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안에서 뭔가 하나가 움직이면서 아주 작은 불씨 하나가 켜졌습니다. 사위의 첫 번째 말이 끝나는 순간 저는 잠시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잠깐, 이 사람이 지금 진짜로 이런 말을 한 거나? 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혹시 주치한 탓이라는 것도 생각했지만
사위의 눈은 아주 맑고 또한 아주 의도적이었습니다. 이건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아주 오래 생각하고 있었던 것을 마침내 꺼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위는 정말로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 눈을 아주 똑바로 응시하며 이번엔 좀 더 길고 깊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본인이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는지, 친구들과의 약속까지 취소했는지, 그리고 이 장소의 대관료가 얼마였는지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숫자까지 직접 말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건 장소에 좋고 나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 숫자를 직접 공개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숫자는 이야기의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저도 좋아하는 시간들을 포기하고 여기 왔는데 오지 않은 사람만 더 많은 배려를 받는 건 정상이 아닌 게 아닌가요? 그 말은 표면적으로는 아주 논리적으로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있었던 것은 논리가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 있었던 것은 아주 깊은 한 종류의 심리였습니다. 제가 나중에 많은 생각을 거쳐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보상 심리였습니다. 사위는 자신이 오늘 한 행동에 대해 결과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돈을 내었으니 좋은 평가를 받아야 한다. 시간을 내었으니 더 많은 존중을 받아야 한다. 오지 않은 사람보다는 더 많은 감사를 받아야 한다. 이런 생각의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족이라는 관계 안에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오늘 이 자리를 장사로 보고 있다는 것을. 사위는 이야기를 더 이어가었습니다. 본인이 이 집안에 들어온 이후로, 즉, 둘째 아이와 결혼한 이후로 얼마나 많은 것을 해왔는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생활비, 주거, 여러 종류의 지원 그리고 그것들이 제가 제대로 받아들이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는 것도 이야기했습니다. 이야기하는 내용 자체로는 아주 평범한 것들이었습니다. 사위가 했던 일들은 실제로도 적당히 있었고 제가 별도로 감사해야 할 것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것을 장사의 장부 안에 넣어서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효도도 결국 성이고 돈 아닙니까? 올 사람만 오고 할 도리 다하는 사람만 챙기셔야죠. 그 한마디가 제 가슴에 들어오면서 아주 날카로운 것이 꽂혔습니다. 비수라고 표현하는 것이 과장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 안에는 아주 여러 종류의 것들이 한꺼번에 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효도를 성의와 돈으로 환산한다는 것 자체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효도라는 것은 적어도 제가 이해한 효도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시간의 무게, 기억의 무게, 함께한 날들의 무게, 이런 것들을 돈 단위로 세는 것은 그 관계의 본질 자체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 말은 제 큰딸아이에게 직접적으로 향한 것이었습니다. 큰딸아이가 효도를 안 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해외에서 사람들을 치료하고 있는 아이가 본인의 어머니의 칠순 생일에 오지 못한 것 때문에 효도가 부족한 사람이 되는 건 그건 제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셋째로 그 말은 제 자신을 어머니를 저스트 대접받는 사람으로 단순히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더 대접받는가, 어떤 사람이 더 감사받는가라는 경쟁의 구조 안에 가족 전체를 끌어들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젓가락을 쥐고 있었습니다. 아주 조용히, 천천히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행동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서는 그 순간 아주 많은 것들이 정리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평생을 참는 사람으로 살아왔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면서, 남편을 대하면서, 시어머니를 돌보면서, 그리고 사위들과 관계를 유지하면서 제가 가장 많이 해온 것은 참기였습니다. 화가 나도 참고, 기분이 더럽더라도 참고, 불편하더라도 참고, 가족이니까라는 이유로, 행복한 가정이니까라는 이유로, 그리고 나중에 다 잘 될 것이니까라는 이유로, 사위는 이야기를 한참 더 이어가었습니다. 본인의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한지, 본인의 기여가 제대로 평가받고 있지 못한지에 대해, 그리고 그 모든 이야기가 끝나는 순간까지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할 말은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정확히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아주 깊은 생각을 거쳐 정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분노로 한마디를 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날도 그렇습니다. 제가 했던 말은 화가 나는 상태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래, 아주 깊게 생각한 후에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다음 단락에서 드리겠습니다. 사위가 한참을 이야기한 후 잠시 침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저는 한 가지를 더 확인했습니다. 테이블 위에 모든 사람들의 눈이 저에게 향해 있었습니다. 둘째 아이도, 작은 아이도, 그리고 사위도 모두가 이제 어머니가 무슨 말을 할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와인 잔을 들어 사위의 잔에 가득 채워주었습니다. 이것은 아주 작은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아주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나는 아직 이 사람을 무례하게 대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지만 내가 할 말은 아주 명확하다는 것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뗐습니다. 자네, 사람의 도리를 돈으로 환산하는 버릇은 어디서 배웠나? 그 첫 마디가 나오는 순간 테이블 위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아주 작은 변화였지만 모두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위의 눈이 약간 넓어지었고 둘째 아이의 손이 본인 모르게 테이블 위를 잡았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자네가 오기 전까지 내 큰딸은 10년 넘게 말없이 내 곁을 지키며 이 집안의 꾸준히를 도맡아 했네. 이건 진실입니다. 아주 작은 것도 더하고 아주 작은 것도 빼지 않은 진실입니다. 큰딸아이는 둘째 사위가 이 집안에 들어오기 전까지 정말로 이 집안의 많은 것들을 혼자 감당해 왔었습니다. 어머니의 건강관리, 집안의 행사, 형제 사이의 크작은 문제들, 이건 큰딸아이가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아무도 보지 않는 날들에서도 해왔었던 것이었습니다. 자네가 오늘 낸 돈 몇 푼으로 그 세월의 무게를 함부로 평가하지 말게. 이 말을 했을 때 저는 아주 분명하게 이건 화가 나서 한 말이 아니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건 오히려 아주 차분하고 아주 깊은 곳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는 것은 사위에게 지는 게 아니라 아주 단순한 진실을 말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돈은 관계의 깊이를 측정하는 단위가 아닙니다. 이건 제가 평생을 살아오면서 아주 길은 시간을 거쳐 깨달은 것입니다. 남편과 결혼했을 때도, 아이들을 키울 때도, 그리고 가족 안의 여러 관계들을 경험하면서도
돈이 있으면 삶이 더 편하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돈이 있어서 관계가 깊어진다는 것은 적어도 제가 원하는 관계는 아닙니다. 사위의 반응은 그 순간 아주 명확했습니다. 얼굴이 불그락 달아올랐습니다. 순식간에 아주 빠르게. 그리고 그 표정 안에는 여러 종류의 것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당혹감, 부끄러움, 그리고 아마도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처음으로 느끼기 시작한 것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의 저는 사위의 표정을 분석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하고 싶었던 것이 아직 하나 더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날 밤에 사위에게 했던 가장 깊은 부분의 이야기는 사실 큰딸아이에 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큰딸아이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가족이라는 것 안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잠시 이야기를 멈추고 테이블 위에 있던 큰딸아이의 작은 선물 상자를 아까 영상 메시지와 함께 왔던 것을 손으로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위의 눈앞에 놓았습니다. 이것과 자네가 오늘 내었던 대관료와 둘 중에 하나라면 이 집안의 어머니로서 저는 이것을 선택하겠네. 그 순간 테이블 위는 완전히 멈추었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고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아이의 눈이 약간 빨라졌고 작은 아이는 고개를 아주 작게 내렸습니다. 그리고 사위는 그 작은 상자를 아무도 모르게 한번 바라본 후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즐거웠어야 할 생일 잔치는 그 순간으로 완전히 차가워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이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따뜻하고 행복해 보이는 것 안에서 일어나는 진짜의 것들이 계속 숨겨져 있으면 결국 더 큰 것으로 터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것이 여기서 오늘 터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제가 사위에게 했던 마지막의 마지막 한마디는 사실 화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그 어머니가 화가 많이 나서 그런 말을 했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 순간에 오히려 아주 차분했습니다. 아니, 차분한 정도가 아니라 아주 깊은 곳에서 아주 오래 생각해온 것을 마침내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생각은 오늘 처음으로 든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사위가 해왔던 행동들 관계를 장사로 보는 그 행동들은 오늘 처음으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작은 것들이 하나씩 쌓여왔었습니다. 행사에서 한 번은 내가 얼마를 내었는데 라는 이야기를, 집안의 결정에서는 나의 기여가 더 크니까라는 이야기를, 그리고 가족과의 대화에서는 아주 자연스럽게 성의와 정 사이에 숫자를 넣는 행동을, 저는 그것들을 하나씩 보면서 아주 작은 것들이라 그냥 넘겨왔었습니다. 별거 아닌 것, 아직은 작은 것, 그냥 그 사람의 성격일 수도 있는 것. 하지만 오늘 그것들이 모두 한 곳에서 한 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건 이대로 두면 안 된다는 것을 한 번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억울하고 계산이 안 맞으면 다음부턴 자네도 오지 말게. 이 한마디가 나오는 순간 사위의 얼굴이 아주 빠르게 여러 가지 표정을 거쳐가었습니다. 먼저 놀라움, 그 다음에 당혹감, 그리고 아주 잠깐이었지만 이건 진짜나? 라는 표정,
그리고 마지막에는 아무것도 표정이 없어진 것입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아주 낮고 아주 단호하게. 내 생일이며 집안 행사에 억지로 앉아 고충 겪는 거 나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네. 가서 자네가 좋아하는 골프나 치고 사업 수완이나 발휘하게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나는 마음 편히 혼자 밥 먹는 게 100배는 낫겠어. 이 말을 했을 때 제 안에서는 정말로 아무것도 떨리지 않았습니다. 화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아주 오래 참아온 것이 한 번에 내려놓이는 그 가벼운 느낌이었습니다. 마치 수십 년간 등에 올라간 무거운 것이 한 번에 떨어져 내었던 것처럼. 사위는 그 이후로 그날 밤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반박도, 아무 변명도, 아무 후회의 표현도. 그냥 아주 빠르게 자리에서 일어나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서둘러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둘째 아이는 그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건 제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그때 직접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둘째 아이의 눈이 아주 약간 빨라지었고, 그리고 아주 조용히 어머니라는 한마디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그 밤에는 더 이상의 깊은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우리 집안의 단톡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평소에는 하루에도 여러 번 메시지가 오가었던 그 단톡방이 갑자기 아주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먼저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 안에는 여러 종류의 것들이 있었습니다. 부끄러움도, 고민도, 그리고 아마도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것도. 그런데 여기서 제가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것 하나를 말씀드려야 합니다. 그날의 제 선언은 사위를 완전히 밀어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그 어머니가 사위를 끊었군요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정확히는 제가 한 것은 사위에게 경계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런 관계는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경계를. 돈으로 관계를 재는 것은 더 이상 이 집안에서 통하지 않는다는 경계를. 이건 관계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관계의 새로운 조건을 제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제가 그날 또 한 번 참았다면, 만약 제가 그냥 사위 하나의 말이겠지 하고 넘겼다면 그 다음에도 같은 종류의 것들이 더 작게, 더 자주 오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제가 실제로 관계를 끝내는 날이 올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것은 미리 그 경계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사위에게 지금 여기서 멈추라는 신호를 아주 명확하게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약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고 그동안의 단톡방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먼저 연락하지 않았고 아무도 먼저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조용함 안에서 처음으로 아주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평소에 저는 이런 종류의 빈 시간을 거의 가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저는 항상 누군가의 필요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의 일, 집안의 일, 행사의 준비, 그리고 관계 안에서 생기는 여러 종류의 문제들의 정리. 이런 것들이 항상 제 앞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에 대해 깊이 생각하는 시간은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일주일은 어떤 의미에서는 저에게 아주 큰 선물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저는 자신의 참기에 대해 처음으로 깊이 생각했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많은 것들을 참아왔는지에 대해. 어린 시절을 돌아보면 저는 어떤 종류의 아이였습니다. 가정 안에서 항상 조용한 존재였었습니다. 큰 아이로서 아래의 동생들을 돌봐야 하는 역할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었고, 그리고 그 역할이 어떤 종류의 기대가 되었었습니다. 큰 아이니까 참아야 한다는 것이 어린 시절부터 저에게 아주 자연스럽게 들어왔었습니다. 그리고 그 습관은 결혼 이후에도 어머니가 되는 것과 함께해서도 계속 안고 있었습니다. 가족이니까 참아야 한다. 행복한 가정을 유지해야 하니까 참아야 한다. 나중에 저절로 좋아질 것이니까 참아야 한다. 하지만 그 일주일에서 저는 처음으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참기라는 것이 항상 미덕인가? 두 번째로 저는 가족이라는 것의 의미에 대해 깊이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가족이라는 말을 아주 무거운 것으로 생각합니다. 핏줄이다, 혈연이다. 그리고 그러니까 어떤 것이든 용어해야 한다는 생각이 여기에 붙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날 그리고 그 이후의 일주일에서 이런 것을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라는 것은 무조건의 용어가 아닙니다. 가족이라는 것은 이해와 존중 안에서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존중이 사라지면 그것은 가족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더라도 건강한 관계는 아닙니다. 핏줄이라는 이름 아래 무례함을 견디는 것은 결코 미덕이 아닙니다. 세 번째로 저는 앞으로의 나 자신에 대해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건 제 평생에서 거의 하지 못한 종류의 생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항상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많이 생각했지만 자신에 대해서는 나중에로 미뤄두었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에게 쏟았던 에너지, 시간, 감정, 그리고 관계 안에서 참기를 위해 쏟았던 모든 것들, 이제 그 에너지를 다시 나 자신에게 돌려줄 수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다가오는 명절부터는 저는 아무도 부르지 않을 것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이건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관계에서 한 발 물러서서 자신을 먼저 돌보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각각 자신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원할 때 왔을 때, 그때 함께하는 것, 그것이 건강한 관계의 새로운 형태라고 저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대접받으려 애쓰지 않고, 눈치 보지 않고, 그리고 조용하지만 당당하게 자신의 삶을 즐기는 것. 이것이 저에게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하나 더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일주일 이후 둘째 사위는 저에게 연락하였습니다. 전화가 아니라 메시지로. 아주 짧은 메시지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라는 단 한 줄의 메시지. 그 이후로는 어떤 종류의 계산도, 어떤 종류의 비교도 사위의 행동 안에서는 사라지었습니다. 완전히 사라지었는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지금까지의 변화는 제가 경계를 만드는 것이 옳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사람들은 여전히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가족인데 너무한 거 아닌가라고.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관계 안에서 경계를 만드는 것은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경계를 만드는 행동이 나쁜 것이라고 느끼는 죄책감이 있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참기에 너무 오래 익숙해진 신호입니다. 홀로 당당하게 즐기는 노후, 대접받으려 애쓰지 않는 삶, 그리고 진짜의 마음으로 이루어진 관계만을 곁에 두는 것. 저는 이제 그것을 가장 값지다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의 삶 안에서도 비슷한 종류의 경계를 만드는 것이 필요한 순간이 있었나요? 아래 댓글에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구독,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립니다.